공원에서 왔고요. 제 이름은 강윤수입니다. 내용은 처음에 무슨 퍼실리테이션 트랜스포트에 대한 프랙티컬 모델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퍼포먼스와 롱텀 스테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몰라큘러 스케일링 메커니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좀 다른 응용의 퓨어셀이나 솔라셀의 응용 분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 세계 아까 4위 정도가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것을 혹시 희망적으로 아직 간단하게 멤브레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입으로 출발했습니다. 남습니다. 폴리막이라는 게 멤브레인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생산량을 증가를 하기 위해서 구조가 되게 위에는 이렇게 단면입니다. 단면 구조를 한번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할 때 아주 얇게 된 세퍼레이팅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는 기계적 강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서포팅 레이어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만드는 멤브레인인데 단면을 보면 맨 위쪽 부분은 앞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세퍼레이팅 레이어가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게 만약 멤브레인이고 우리가 I하고 J하고 성분이 두 개 있을 때 이걸 이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I의 추가성은 굉장히 크고 J 추가성은 적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추가성을, 플럭스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퍼메빌리티라는 게 있고, 이걸 이제 추가도라고 하고 퍼메빌리티하고, 퍼메빌리티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성, 그러니까 I와 J가 동시에 빨리 통과한다면 전혀 분리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퍼메빌리티 레이시오, 아이디얼 세퍼레이션 팩터 혹은 셀렉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퍼메빌리티도 크고, 그러니까 플럭스도 크고, 선택성도 큰 어떤 그런 머티리얼이 저희들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한번 보면 이쪽은 셀렉티비티하고 퍼메빌리티 플러스, 보통 플러스만 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비해비를 봅니다. 그걸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테이컬이 산소와 질소를 분리하는 성분입니다. 셀렉티브와 퍼메빌리티 플러스는 대부분 이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고 비헤이비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스트럭처 파크 릴레이션, 소재를 한다는 걸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몰레큘러 시드 멤브레인, 지오라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카본 몰레큘러 시드 멤브레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는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 인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라는 건 사실은 그 생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현상이라는 게 오래됐는데 솔리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많이 연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라는 게 어떤가 하면 이게 멤브레인이 있을 때 우리가 빨간 것과 파란 것 그게 혼합물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빨간 것만 이제 분리해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PTM 트랜스포트를 한다면 다른 말로 해서 프레셔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주면 빨간 게 주로 통과하고 파란 것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멤브레인 안에 만약 캐리어를 넣어준다면 PTM 트랜스포트에다가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빨간 몰레큘러의 트랜스포트가 촉진이 퍼실리테이트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면 캐리어인데, 캐리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만, 항상 한쪽에서 바다가 다른 쪽으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캐리어입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 캐리어라는 것은 이 빨간 것하고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은 가액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캐리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캐리어는 과학적으로는 specific and reversible reaction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캐리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mathematical model, 제가 developed mathematical model인데 이런 멤브레인 속에서 프레셔가 안쪽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프레셔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리버시블 케미컬 리액션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물론 바닥에 이렇게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 리니어하게 유지를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좁은 장소에서 조금 본다면 조금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 매트메티컬 모델을 디벨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컨센트레이션 플럭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했었고 그 특징은 호메오패티라는 것은 특징은 그 리버시블 리액션 중에서 배버리 리액션 레이트 컨스탄트하고 이렇게 비례를 하고 캐리어 농도에 비례하고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도 상관이 있는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엘리건트한 모양으로 그 디멘전 리스 이케이션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옥시언 트랜스포터의 실험 결과를 외국 사람 실험 결과를 프리딕트를 해보면 아주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퍼실리테이션 트랜스포터 인솔리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목적을 올레핀 파라핀 세퍼레이션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션 트랜스포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리어를 어떤 성능을 가는 걸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올레핀 파라핀 세퍼레이션 다른 뭐 에틸렌, 에탄이나 프로필렌, 프로판 이런 정도의 세퍼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올레핀하고 인트랙션이 있는 리버시블 인트랙션 할 수 있는 컴파운드만 찾으면 그걸 캐리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 이온이라는 게 올레핀하고 이런 코디네이티브 인트랙션을 한다는 것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 알려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버 솔트로는 AgBF4나 AG 트리플레이트 그리고 이런 것을 원래 실버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일렉트로라이트를 쓰는 미디엄으로 물을 씁니다만 저희들은 포리머 솔벤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POG나 이렇게 아마인 그룹이 있는 POG나 POP 같은 포리머 솔벤트를 쓰기 때문에 리퀴드 상태가 아니고 멤브레인 자체가 솔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리퀴드 프리 솔리드 포리머 일렉트로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버 솔트들이 리간드가 있는 데서 코디네이티브 인트랙션을 하면서 실버는 이온이 되기 때문에 올레핀하고 리버시블 인트랙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는 올레핀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멤브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한번 보면 이거는 실버의 농도에 따라서 프로플레닉 퍼미언스고 이거는 프로파닉 퍼미언스입니다. 프로플레닉 퍼미언스를 한번 보면 실버의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농도를 가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프로파닉입니다만 이거는 스케일이 커서 잘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실버의 농도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면 프로플레닉은 실버의 농도에 따라 증가를 하고 프로파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플레닉 예를 들어서 실버를 넣기 전에 0.5 GPU라는 하여튼 플럭스 유니트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한다는 것에서는 0.05M에다가 55로 증가를 했고 프로파는 0.05에서 0.003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플럭스도 증가하고 셀렉티비도 증가, 동시에 증가하는 다른 말로 해서 트레이드 오프 비헤이비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에 따라서 플러스 레벨도 상당히 높은 프레시에서도 그러니까 높은 퍼메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서도 원래 촉진수정에서 좀 하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이 낮은 상태에서 잘 되는 게 대부분인데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만을 정리를 해보면 프로필렌, 프로파나의 셀렉티비티고 이건 이제 프로필렌의 플럭스입니다. 보통의 폴리머 멤브레인들은 다 이런 레인지가 있는데 카본 몰레큘러 시브 멤브레인 이 정도의 레인지가 있고 저희들이 했던 멤브레인은 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렌 50%짜리를
한번 멤브레인을 통과시키면 리플럭스 레이시오가 10% 정도 수준에서 98% 내지 99% 정도의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상당히 스테이블한 수준을 유지는 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레핀, 파라핀, 올레핀이라는 건 프로필렌, 에틸렌, 뷰틴, 뷰티다엔 이거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핀이라는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나올 방법이 없는 거면 다 되고 최근에 특히 또 재밌는 걸 보면 뷰티다엔이나 프로필렌, 나올본 한 개 있는가 하고 두 개 있는가 하고 상당히 그 선택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이런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해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는 조금 좀 매크로하게 제 나름대로 매크로하게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조금 메커니즘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버 솔트를 폴리머 솔번트 안에 디졸브 시킬 때 보통 이온 종이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프리 아이온도 있고 이온들이 완전히 디소시에이션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붙어가 있는 컴팩트 아이온 페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완전히 덩어리가 있는 그 아이온 에어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 중에서 실제 뭐가 이 포시밀테이션 트랜스포트에 직접 발현이 되냐 하는 그 스타일이 한번 한 결과인데요. 이게 라만 그 스타일입니다. 지금 PVP에다가 AD 트리플레이트를 조금 넣어봤는데 이게 한번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프로필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라만을 찍어보면 이제 실버 이온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온 애그리게이터하고 아이온 페어하고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렌을 넣어주면 시간에 따라서 아이온 애그리게이터는 점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온 페어는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24시간 좀 지나고 하면 프리이온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이온 애그리게이트나 아이온 페어들도 프로필렌 인바이러먼트 속에서는 전부 다 프리 아이온으로 되면서 프리 아이온이 실제 가장 액티브한 올레핀 캐리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로필렌 포면스는 플럭스는 캐리어의 용도에 리니어하게 비례하고 테오리티컬 모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프리 아이온이나 아이온 페어나 아이온 애그리게이트가 다 있는데도 리니어하게 전체 합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비례를 하는데 이 세 개는 다시 프로필렌 인바이러먼트의 프리 아이온으로 가는 걸로 보아서 저희는 프리 아이온이 가장 액티브한 올레핀 캐리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실버 이온하고 이 올레핀, 예를 들어서 프로필렌하고 인터랙션 스타디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 저희들이 메커니즘을 제안을 해보는 투스텝 리액션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컴플렉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버 이온과 올레핀이 만나서 이런 컴플렉스를 만드는 걸 첫 번째 리액션이고 이거는 놀랍게도라기보다는 non-activated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바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디퓨전 속도에 좌우되는 그런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런 컴플렉스가 다른 올레핀을 만났을 때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쳐서 그러니까 리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표현하면 익스체인지 리액션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컴플렉세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컴플렉세이션 스텝과 익스체인지 스텝의 두 스텝에 의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매스 밸런스 게이지로 보면 전혀 평이 되지도 않고 어떤 리딩 시스템 같은 데서는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액탄트와 프로덕트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게 이쪽으로 이게 빠져나오는 정도 차이, 익스체인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그 웨이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조금 저희가 좀 몰레큘러 레벨로 봐서 그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런 몰레큘러 A가 디퓨전되고 그다음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컴플렉세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익스체인지 리액션이 있다는 걸로부터 이는 이제 새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보면 이때까지 아무도 예를 들어서 이런 퍼메이션 실험을 했을 때 수학적인 모델로부터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가 일어난다는 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방금 그 익스체인지 리액션을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백그라운드는 저희들이 이제 몰레큘러 레벨로 메커니즘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런 그 이케이션을 조금 수학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느 학년 보기가 정해진 막은 이런 분리 성능이 굉장히 좋고 내부적도 괜찮아서 응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추가를 좀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신에게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라는 개념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일렉트로케미컬 디바이스에 보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렉트로케미컬 디바이스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일렉트로드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일렉트로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보면 리튬 이온이 전달되는 건 2차 전지가 되고 일렉트로라이트에서만 보면 프로톤 이온이 전달되면 이제 여러 전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다이드나 트라이아이오다이드가 전달하면 이제 태양전지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컨드리 배터리에 있어서는 폴리에틸렌옥사이드에 리튬 이온이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이 호핑 모델을 들고 뭐 되게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이걸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퓨얼셀에서도 SO3-에서 프로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프로톤 트랜스포트는 퍼실리테이티드 트랜스포트가 되고 이 구조는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고 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좀 했습니다. 좀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뭐 메모리 쪽 한 반 정도 하고 이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특히 최근에 태양전지 쪽으로 이제 조금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태양전지 구조라는 건 뭔가면 양쪽에 아이온은 전극이 있고 안에는 다이센시타이즈 솔라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이센시타이즈 솔라셀인데 이게 다이가 있고 여기 세미컨덕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 들어오면 이런 다이 플러스가 돼. 일렉트론이 나오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일렉트론은 다시 트라이아이오다이드가 반응해서 아이오다이드가 되고 아이오다이드가 다시 트라이아이오다이드가 되면서 일렉트론을 내주고 그러니까 D 플러스하고 일렉트론하고 반응해서 다이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다이가 일렉트론을 내주고 이쪽에서 일렉트로라이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이오다이드와 트라이아이오다이드의 트랜스포트가 잘 돼야 되고 이 표면에서 아이오다이드와 트라이아이오다이드의 반응이 이제 잘 돼야 되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 우선 뭐 이슈 같은 거나 말씀드리면 컨덕티비티 아이오다이드나 트라이아이오다이드 컨덕티비티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하고 컨택트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비스커스가 낮아야 되고 솔리드 스테이트가 돼야 리기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스테빌리티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이걸 많이 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에 있어서는 아까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일렉트로라이트의 역할이라는 게
프로톤이나 워터 컨덕터 역할을 해야 되고 퓨얼 베리어 역할을 해야 되고 미케니컬 세퍼레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내피온하고 비교를 해서 뭐 코스트가 10분의 1, 뭐 오퍼레이팅 템퍼처를 110도 이상, 뭐 희망자는 120도 정도, 그 다음에 메탄올하고 워터셀렉티브가 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들도 디그리, 스웨링 디그리를 좀 조절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채널에서 퍼실리테이터 트랜스포트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채널 사이즈만 조절하면 앞에 말했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채널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 멤브레인은 이렇게 그 퓨얼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폴리머에다가 설포레이션을 시켜서 설포닉 애시드 그룹을 넣었다가 그 메탄올이나 물 속에 넣으면 스웨링이 됩니다. 스웨링이 되면 아까 채널 사이즈가 커지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웨링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크로싱크를 시키면 물이나 메탄올 속에서도 채널 사이즈가 좀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 그래서 이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인데요. 블라커폴리머, 그러니까 스타일렌하고 에틸렌 뷰틸렌하고 스타일렌 블라커폴리머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건담기가 실험하여 3cm/cm가 되고 그 다음에 메탄올 폴리베이트가 실험하여 6,000mg 정도 됩니다. FO는 마찬가지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뭐 0.01 정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값이 좀 작고요. 실험하여서 거의 뭐 실험하여 2cm 정도 되고 메탄올 크로스오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메탄올 크로스오버가 비교가 별로 비슷한데 저희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크로싱킹 시켜가지고 해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스트럭처가 상당히 유지가 웹한 상태에서도 스트럭처가 유지가 되고 크로싱킹을 시키고 나면 프로톤 컨덕티비티가 10-3cm가 되고 메탄올 크로스오버는 10-8성 앞에를 말씀드리면 10-6,000게이지에 있었는데 10-8,000게이지로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트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을 좀 이용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 퍼실리테이트 트랜스포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널 사이즈를 줄이면 된다는 개념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성공했다는 것이고 이 모티리얼 자체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냐, 얼마나 싸냐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프로젝트 방법이 틀리지 않고 맞고 있다는 정도로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워낙 그렇게 오늘은 엄청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사실 할 수 있었던 게 창의적연구진흥 사업을 1998년부터 지금 진행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 건 사실은 거의 한 페이지 정도 써야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고맙다고 해주실 분들만 좀 대표로 썼습니다. 특히 김우식 박사님과 오정국 교수님이 좀 이쪽에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지금 대전 한밭대 대전 홍성욱 박사님이 일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 지금 박사과정 학생인데 이번에 졸업 박사학위를 받은 김종환 박사가 아마 이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